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헨리라고 합니다. 동양어 문학을 전공한 아내는 직업 특성상 이곳저곳으로 파견 가는 일이 잦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화목했고 초등학생 딸 라일리도 굉장히 착하고 순한 녀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이런 저희 가족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왜냐하면 아내가 한국으로 장기 파견을 가게 되었고 그녀는 라일리와 함께 한국을 갈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고는 요즘은 한국 조기 유학이 대세고 딸을 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킬 거라고 덧붙였죠. 처음에 저는 그저 아내가 라일리를 데려가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미국인인 제 딸은 미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간다니, 심지어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위험한 국가인데도 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지속된 저와 아내의 설전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평소 존경하던 이웃 할아버지께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그는 현재 전 세계 여러 국적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학교에 간다면 영어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라 수학과 과학 과목도 수준급 실력을 갖출 수 있고 앞으로 매우 전도유망한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으니 한국행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는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말을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찾는 아내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아내의 호출 때문에 대답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황급히 집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 할아버지가 한국을 추천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아이의 유아기 때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딸의 한국행을 허락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내와 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저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차를 내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만난 라일리는 한국에서 무척이나 잘 적응한 듯 싶었는데요. 영어 실력도 여전히 훌륭했고 무엇보다 수학이라면 학을 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배웠다며 구구단을 읊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저는 곧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는 이러한 높은 학습 능력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아내와 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아내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딸까지 키워야 하는데도 자가용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차가 필요할 텐데 제가 온 김에 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아내는 저를 뜬금없이 한국 지하철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절대로 지하철을 타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뉴욕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 계단에서부터 진동하는 지린내와 위협적인 태도로 구걸을 하는 노숙자들, 그리고 여기가 대체 사람이 앉는 곳인지 벌레나 쥐가 앉는 곳인지 쓰레기와 쥐로 가득한 열차 내부를 경험한 뒤로 저는 지하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죠. 그러나 딸 라일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에 저는 침착하고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지하철은 놀라웠습니다. 일단 한국 지하철은 무척이나 깨끗했는데 심지어 화장실까지 무료더군요. 그리고 노숙자는커녕 한국 지하철에는 전부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점은 바로 냉방시설이었는데요. 미국 지하철에서는 한겨울 한여름에도 냉난방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시설 자체가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보수를 핑계로 가동해주지 않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정말 아낌없이 에어컨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지하철은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노선을 자랑했는데요. 아내 말로는 한국은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버스와의 연계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 모든 요금이 1달러가량밖에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단돈 1달러로 최고급 시설을 이용하며 전국을 이동할 수 있기에 아내는 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던 것이었죠. 이건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고등학생도 차가 필수인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대중교통에 너무나도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바로 딸 라일리의 다리에 큰 흉터가 있었는데 이 상처를 너무나도 늦게 알아채버린 것이었죠. 사실 저는 미식축구부 출신으로 라일리의 흉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인대 수술 자국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고 아내는 제가 걱정할까봐 미리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라일리는 학교의 케이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매일같이 격렬한 춤을 추다가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 필요하고 이 수술을 받으려면 큰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국 병원이었다면 6개월 안에 모든 검사와 수술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을 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라일리는 수술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마쳤는지 너무나도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안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 벙쪄 있었는데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며 의료비도 저렴하고 실력 있는 병원도 어디에나 있어서 미국에서처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양질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을 때 수술을 받기 위해 엄청난 검사 및 수술 대기 시간을 거치며 고통받아야 했고 부모님은 제 엄청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끼시던 예물까지 팔아치우셨던 걸 생각하니 한국은 정말 엄청난 의료복지를 가진 국가구나 싶어서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다니 너무나도 감사했죠. 아이들은 정말 언제 다칠지 모를 정도로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인데 살인적인 미국 의료비와 형편없는 서비스는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 아이라도 혼자 신음하게 두지 않고 저렴하게 치료해주는 멋진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일렀죠. 저는 곧 한국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고 이젠 화밖에 안 났거든요. 바로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밤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저희는 관광지를 벗어나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종종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몇몇 아이들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배드민턴이나 줄넘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맞벌이 가정이기에 저와 아내는 라일리의 등하교를 번갈아가며 도와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는 곧바로 끔찍한 범죄에 휘말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낮에도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밤임에도 아이 혼자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리고 이내 제 딸 라일리도 이 아이들처럼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아닌가 싶어 그녀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라일리는 자신도 밤늦게 혼자 다니곤 한다며 엄마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라일리가 무척이나 걱정되었고 아내를 다그치며 한국에 오더니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따끔한 일침을 날리더군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렇게 되면 라일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밤거리를 즐겨보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없을 테죠. 그래서 라일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저기 보세요. 한국에서 편의점과 술집, 음식점 등은 밤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며 거리를 밝히고 있고 가로등 시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어서 도무지 범죄가 일어나리라 생각하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그간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무척이나 착하고 멋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건드린다니 정말 상상조차 안 되네요. 솔직히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임에도 여자 혼자 으슥한 굴다리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나 아이 혼자 골목길을 지나감에도 휴대폰만을 보며 전혀 경계심 없는 모습을 보면 한국이 엄청나게 안전한 국가임을 쉽게 알 수 있죠. 한국은 휴전국가라 더 위험할 줄 알았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발끝조차 못 따라갈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화가 나서 도저히 현실을 인정할 수 없던 것이었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당연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저는 이제야 왜 다들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이만한 곳이 없고 아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당할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해도
한국은 충분히 올 가치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한국에서 일주일간 지내게 되었고, 저도 미국의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한국을 한번 겪어보니 미국은 도저히 위험하고 불편해서 이곳에서 라일리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